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브레이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브레이크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직업계단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브레이크님 안녕하세요. 예. 네, 브레이크님 오늘 예. 들려주실 직업계담이 현재 택시기사를 하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오, 택시기사를 하시는데 겪은 또 섬뜩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일이십니다. 브레이크예요. 택시 기사를 하다 보면 진짜 많은 손님들을 태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인상이 진짜 깊었던 분들이 무당분들을 태우는 게 좀 여러 번이 돼요. 근데 태우다 보면은 저도 돌비님 방송을 많이 보면서 솔직히 진짜 무당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그런 거를 대충 듣기는 들었는데 솔직히 무당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좀 그런 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아 이분은 진짜 가짜 같고 이분은 진짜 같고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고 어느 날은 진짜 딱 어떤 분을 태웠는데 와 이분은 누가 봐도 진짜 와 진짜 세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풍채 부터가 달라요 사람이. 그래갖고 하고 있는데 그분이 딱 내리실 때 아 기사님 뭐 좀 일하면서 아마 좀 재밌는 일 많이 겪으시겠네요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때는 그거를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또 궁금한 그걸 못 참아하고 또 물어봤어요. 그 손님한테. 손님 그게 뭔 말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그거는 나중에 겪을 때 되면은 다 알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겪을 거니까 즐기면 된다 라고 말하고 내리시더라고요. 그게 애초 시작이고요. 제가 진짜 겪었던 일을 말씀드릴 건데 제가 부산에서 영업을 하다 보면 부산에서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관광지니까 손님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뭐 여름이 아니고 봄이나 뭐 가을이나 겨울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좀 특정 지역에만 좀 많거든요. 저녁에는. 그때가 아마 한 3월달인가 4월달이었어요. 되게 애매한 날짜였는데 그때 낮에 같은 경우는 뭐 광안리나 해운대나 이런 데 손님이 많아가지고 낮에는 그렇게 손님을 태우다가 저녁은 웬만하면은 화면에 손님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녁을 손님 태우러 서면으로 넘어갔죠. 그때가 새벽 한 1시인가 2시쯤이었는데 딱 넘어갔는데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서면 갈까 막 그냥 부산 택시가 전부 다 서면에 다 모였더라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손님 태우려고 전쟁이거든요. 택시 기사들끼리. 줄 서 있으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골목골목에 손님 태우러 돌아다니는 택시들이 있는데 저는 좀 줄 서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좀 손님을 찾아다니는 스타일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부산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서면 1번가 끝쪽에 보면 골목 모퉁이가 있어요. 모퉁이 쪽으로 다 붙으면서 가고 있었죠. 가고 있는데 저 모퉁이 끝쪽에 보니까 어떤 여성분 한 명이 손을 딱 들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와 이거는 죄수다. 이거는 내가 이 손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그거 하나에 손님 앞에 딱 가갖고 손님을 태워가지고 손님 어디로 가드릴까요? 여쭤보니까 손님이 양산으로 가달래요. 그 시간에 서면에서 양산까지 가면은 돈이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심야 할증에 시외 할증까지 합치면은 돈이 어마무시하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출발했죠. 그래갖고 막 출발해서 가는 동안에 저는 차에서 음악을 틀고 운행을 하는데 솔직히 손님이 뭐 통화를 해도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자기가 하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손님이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신경을 별로 안 써요. 그냥 음악에 신경을 쓰든 아니면 운전에 신경을 쓰든. 그래서 운행을 하면서 가고 있다가 5분 정도 지났나? 갑자기 뒤에서 그 여성분이 혼자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좀 뭐라 해야 되지 친구랑 통화하면서 웃는 웃음소리라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한 10분 정도 그 웃음소리 듣다 보니까 저는 이 운전에 집중이 안 되고 오로지 그 신경이 뒷자리에 그 손님 그 소리가 전부 제 신경에 다 꼽히는 거예요. 내 뒷속에. 그래갖고 아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 싶어갖고 제가 뒤로 쳐다보면서 손님 근데 뭐가 그렇게 재밌습니까? 하면서 쳐다보는데 손님이 그냥 웃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내지도 않고 그냥 창밖만 보면서 그냥 옆모습만 보여요. 그 옆모습이 여자분들 이렇게 머리카락 뒤로 이렇게 귀 뒤로 넘기면은 옆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광대뼈가 올라가서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창밖을 보고 있어요.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웃는 모습인데 소리는 안 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살짝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그 손님이 양산을 가자고 말했었는데 양산 그 목적지가 어디였었냐면은 석계라는 동네를 가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발을 했었던 거고, 석계가 왜냐하면은 돈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거기가. 왜냐하면은 양산이 제일 끝자락이고 어떻게 보면 완전 손 쪽이에요, 완전. 근데 좀 이상하다고는 했지만 여기서 놀다가 가실 분도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태웠고요. 그래갖고 석계 쭉 가고 있는데 손님이 웃음소리는 계속 들려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손님 웃음소리가 남자 웃음소리랑 여자 웃음소리랑 섞여서 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이건 아닌데 라고 하지만은 솔직히 돈이 무섭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분을 내려드리면 돈을 못 받고 내가 돌아가야 될 상황이니까 돈은 무조건 받고 가자라는 생각이 무서워도 일단 무조건 못 먹어도 고 해가지고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석계 거의 다 갈 때쯤에 그 손님한테 물어봤어요. 손님, 요 석계 거의 다 가는데 어디로 내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석계 공동묘지로 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야? 그러고 제가 이거 진짜 내가 가야 되나?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공동묘지가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진짜 그 공동묘지가 딱 입구 들어가서 바로 도착이 아니라 산길을 타고 올라가서 입구가 나오거든요. 한 2km 정도 올라가야지만. 그래서 거기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도 돈의 무서움 때문에 알겠습니다, 가드릴게요 하면서 공동묘지 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손님, 근데 지금 이 시간에 공동묘지를 도대체 왜 갑니까? 지금 새벽 1시, 2시 다 돼가는데 지금 가가지고 뭐 할 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쭤봤거든요. 여쭤봤는데 그때는 또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또 저보고 제가 거기에 좀 물건을 뭐 놔두는 게 있어서 좀 가야 된다고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들었던 목소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일단 대답을 들었어요. 대답을 듣고 그 공동묘지로 올라갔는데, 올라가가지고 계산을 해야겠죠. 계산을 하기 위해서 실내등을 켜고 매닫이 지불을 누르면은 제가 손님 도착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돌아봐요. 뒤로 돌아봤는데 여자분 안 계시고 남자분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여자분을 태우는데 남자분이 앉아 있으니까 너무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차문을 뛰쳐나와서 고함을 지르고 산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개인 택시가 아니라 회사 차라 가지고 법인 택시를 다니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해서 차를 찾으러 다시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건 정신 차리고 이거는 다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뒤에 손님을 막 흔들었어요. 흔들었는데 손님이 일어나더라고요. 부시기하게 일어나가지고 손님 이거 도착했습니다. 이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라니까 손님이 갑자기 이거 어딥니까? 막 일어나길래 손님 이거 석계 공동묘지인데 이거 알겠습니까? 라니까 손님이 이거 왜 왔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고 손님이 서면에서 택시 타고 이거 왔다 아닙니까? 기억 안 납니까? 라니까 손님이 뭔 소리 하냐면서 딱 그 말 딱 듣자마자 저는 차 시동 바로 걸고 바로 내려왔거든요. 산을 내려오면서 그 손님한테 손님 진짜 기억 하나도 안 나냐고, 내가 지금 너무 소름 돋는데 일단은 내려가서 우리 좀 뭔가 확인해보자고. 왜냐하면 택시 같은 경우는 전방에 블랙박스가 있고 차 안에 비추는 블랙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려가서 다 확인해보자고 해서 내려가가지고 일단은 제가 블랙박스를 다 확인을 했는데, 그 블랙박스에 찍힌 거는 제가 처음에 그 손님을 태울 때 손님한테 제가 물어봤잖아요.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제가 말하는 건 다 녹음이 돼 있어요. 근데 정작 뒤에 탄 손님은 카메라에 찍힐 때부터 남자가 타고 있었고, 남자가 처음부터 타자마자 누워서 잤고, 저 혼자서 계속 뒤돌아보면서 손님한테 말을 걸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그냥 그 여자분은 탔던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렇게 일단 거기를 태워주고 남성분이랑 내려와서, 그 남성분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기신에 홀린 건지 그분이 기신에 홀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분 집에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집에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끝이 났는데, 근데 솔직히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소한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간에 운행을 하다 보면 기사분들이 멍해지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손님이 많으면은 손님을 자주 태우고 내리고 하니까 즐거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손님을 만약에 못 태우고 계속 빈 차로 돌아다니게 되면은 내가 지금 손님을 태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빈 차로 다니고 있는 건지 그거를 까먹을 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저는 이제 운행을 하다가 보면은 손님이 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안 타보면은 멍해져요. 손님을 찾는다는 의지력도 떨어지고 코를도 안 뜨고 그러니까 멍해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보면은 제가 운전석에 있으면은 조수석 헤드레스트 머리 기대는 그 받침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손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조수석에 손을 올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나이 좀 있으신 어르신들은 탈 때 보면은 조수석에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가거든요. 왜냐면 좀 불안한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타고 가길래 나는 당연히 어르신이 탔다고 생각하고 조수석에 손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지금 손님을 태우는데 어디로 가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매다기를 보면은 흰차예요. 그럼 결국엔 내 차에 아무도 안 타고 있는데 그래서 놀래서 조수석 쪽으로 돌아보면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거는 좀 다른 별도의 얘기인데 제가 택시 처음에 자격증을 딸 때 보면은 그 운수석 그 교육이 있어요. 거기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제가 이제 좀 물어보는 게 너무 좋아해서 그 교수님들한테 그런 걸 물어봤어요. 아 근데 교수님 혹시 택시 그 기사 하시는 분들은 기승 태운 적 없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근데 거기서 교육을 해주시는 게 이래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다가 아 여기는 진짜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닌데 혹은 야 저거는 진짜 사람 아닌 것 같다 하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나 손님아 절대 태우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누가 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돌미님이 택시 하실 일은 없겠지만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터널 안에서 사람이 손을 들어요. 그러면은 태우실 거야, 태우실 거예요. 안 태워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내가 또 급하다 좀 걸어야 된다 하면 태울 수도 있을 거. 맞죠, 그치. 맞죠. 돈이 진짜 무서운 게 터널 안에서 사람이 손을 들어도 태워요. 왜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운행을 해서 만약에 손님이 아닌 것 같고 여기는 태우면 안 될 것 같은 공간에서 태웠던 기사님들이 대부분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택시에서 좀 보면은 내가 진짜 가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새벽 운행을 하다 보면은 정말 저 앞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팻말 같은 거 보면은 막 벌럭벌럭거리는 그런 팻말도 있고 막 하는데 진짜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다가 가까이 가면 사라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제가 그렇게 보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게 내가 분명히 저 앞에 사람이 서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까이 가서 붙였는데 갑자기 거의 다 갈 때쯤에 보면은 사라져요. 그리고 이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무당분을 다시 만났어요. 재미있는 일이 있을 거다, 즐겨라 라고 말했던 분을 왜냐하면 같은 동네를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만났는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드렸어요. 제가 공동묘지도 갔다 왔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뭐 니한테 해코지 했던 일이 있더나? 라고 물어보더니 나이도 많으시고 이러니까 저한테 말을 놓으시는데 그래서 뭐 내한테 해코지 하는 일이 있더나? 라고 말을 하길래 제가 아니 뭐 그런 건 딱히 없었는데 근데 제가 만난 게 흔히 말하는 그 귀신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맞다면서 네가 만난 게 귀신 맞고 네가 일상 속에서 지내다 보면은 진짜 많은 뭐 번화가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정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귀신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상 속에서 나는 그거를 못 느꼈었고 택시 일을 하다 보니까 와 그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짧은 얘기지만은 이까지입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이거? 근데 제가 지금 회사 택시를 한 지는 한 9개월밖에 안 됐고요.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더 재밌는 일이 많을 것 같거든요. 야, 아니 그러면 브레이크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귀신을 목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람이 무서운 경우도 많잖아요. 사람이요? 택시 하다 보면 뭐 진상 말고도 있나요? 아,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이 무섭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볼비미님이 말하는 거는 흉기를 들이대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죠? 뭐 그런 사람들 포함되지만 아닌 경우도 있겠죠. 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솔직히 흉기 들이대고 이런 사람은 아직 못 봤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무서웠던 사람은 이중인격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되게 짧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하는 거리 동안 자기 혼자서 화를 내면서 차를 그냥 다 부숴요. 막 그냥 화를 죽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사람이 화가 나서 그냥 막 행동하는 거랑 다르게 그 예전에 보면 엑소시스트 영화에 보면은 빙이 되면은 사람이 미친 듯이 막 뭔가 힘이 엄청 세지고 막 다 부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몸이 엄청 그냥 가냘했는데
네, 팔걸이에 있는 그거를 한 손 다 뜯었어요. 다 뜯고 막 얹어서 과음 지르고 하길래 내가 와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아 손님 왜 그럽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잠깐 개실수 하면서 내가 그 사람 팔을 잡았는데 팔이 거짓말 안 하고 진짜 팔 힘이 엄청 그냥 저도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의 힘을 발휘를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제가 그냥 손가락 3개로 그냥 이렇게 그냥 해도 가지고 놀 몸인데 제가 휘둘리더라고 그 사람한테. 그러다가 거진 다 도착할 때쯤에 더 소름 돋았던 거는 다 도착할 때 계산할 때 되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계산하고 내려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진짜 많아요.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존재하곤 하는데 그 중에 하나셨군요. 그렇죠. 야, 그러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택시기사님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아래 버튼 누르거나 그러면 빨간색으로 점등되잖아요. 그 위에 있는 게. 예, 가끔 있어요. 그렇게 됐던 뭐 동료분들이라든지 뭐 회사 직원분들도 계셨었나요? 근데 이게 가등이 진짜 좀 애매한 게 그 위치가 무릎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위급한 상황에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가등을 키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그 옆에 차 붙여가지고 빵빵 하면 창문을 내려요. 창문 내려가지고 사장님 그 가등 켜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 내가 무릎으로 잘못 눌렸네 하고 그거를 끄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 잘못 눌려서 쓰구나.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무릎 위치에 있으니까 택시 기사들은 다리를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수로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제가 택시 회사를 2번 옮겼는데 그 앞전 회사의 택시 기사분이 제가 이렇게 택시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가등을 켜고 오더라고요. 오길래 제가 가등을 왜 자꾸 켜고 있나 하면서 딱 신호 걸렸을 때 빵빵 해가지고 불렀죠. 부르니까 형님 가등 켜졌는데요 라니까 살짝 당황하듯이 하면서 네 좀 알겠다 내가 끌게 하면서 가등을 딱 끄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그 다음날부터 회사를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뒤로는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다음날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옮겼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회사 안 나오시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황했던 모습을 제가 보기는 봤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이고, 참. 뭐 세상에는 또 많은 범죄가 있고, 그 중에 택시 강도나 뭐 어떤 범죄가 있잖아요. 그런 뭐 잘못 눌리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겪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필요할 때 눌린 거면은 경찰이 따라 붙고 이렇게 할 건데 요새는 실수로 누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경찰들도 웬만하면 지나가다가 무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위치를 좀 바꾸긴 해야 되겠네요. 그 뭐 옆에 뭐 창문 여는데 버튼 하나를 만들든지. 아무튼 그게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아무튼 예. 택시 관련된 현실 공포 그리고 직업 괴담 이렇게까지도 전달을 잘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브레이크님. 네, 제가 그리고 더 좋은 얘기로 가져오겠습니다. 예, 앞으로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방 참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택시기사님이신 바로 브레이크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브레이크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도 직업 괴담이 될 것 같아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브레이크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브레이크님의 이야기, 택시기사 운행을 하시면서 겪었던 일일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일도. 근데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처음에 제가 하는 얘기를 신중히 귀담아 들으셔야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브레이크예요. 일단은 이게 택시 기사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콜을 받아서 손님을 태우거나 아니면은 길에 가다가 흔히 말해서 우리들은 그걸 길발이라고 해요. 길에 있는 손님들을 태우는 게.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다른 경우로 손님이랑 저랑 음악 취향이 비슷하다든가 아니면은 손님이 내 차가 진짜 마음에 든다거나 그러면은 손님이 저한테 번호를 물어봐요. 다음번에도 혹시 예약을 할 수 있냐 해가지고 그런 단골
단골들이 좀 여러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갖고 그 단골분 아는 분 중에 자주 이용하시는 분 지인인데 네.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처음 연락 온 게 3월 30일이었어요. 2025년 3월 30일. 근데 연락이 왔는데 4월 3일 날 저녁 10시쯤에 예약을 하고 싶다. 네. 그럼 어디로 가십니까? 목적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예약을 잡아드리든가 할게요. 이랬는데 마산을 가신대요. 근데 제가 부산에서 이제 운행을 하면서 마산까지 가면은 그 시간대 가면은 돈이 또 괜찮거든요. 길도 괜찮고 돈도 되고 이러니까 이거 잘됐다. 이건 무조건 제가 가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예약 잡아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날 예약을 잡았어요. 그래가 그 예약 전날에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제가 좀 꿈을 좀 자주 꾸는 편이긴 한데 그 꿈을 그 다음날 되면은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아직도 그 꿈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잠이 딱 들고 제가 좀 한마디로 그냥 천국 같은 들푸른 오. 초원 같은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예. 근데 사람이 꿈을 꾸면은 꿈이 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 이런 데가 있네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들푸른 초원에 있으면 사람이 기분이 되게 좋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여기는 왠지 내가 있으면 안 될 곳인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 분위기도 너무 좋고 화창한 날씨고 진짜 좋은 동네인데 여기는 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사람 모양이 아니라 그냥 검은색 코난 알죠? 코난. 예. 코난의 범인 실루엣 그 검은 색깔 실루엣이 한 4개 5개 정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녀요. 거기 들판을. 근데 뭐 내한테 해코지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그 꿈을 꾸고 무슨 꿈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꿈을 깼는데 당일날 그 손님을 태우러 가야 되는 날이죠. 낮에는 제가 정상적으로 나와서 일을 하고 저녁에 그 손님을 태우러 가는데 보통 그렇게 예약콜이 있으면 좀 일찍 도착해서 제가 누워서 좀 쉬든가 예. 아니면은 좀 내가 볼일을 보든가 그렇게 하는데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좀 일찍 그 집 앞에 가서 차를 대놓고 좀 누워서 잤어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뒷문이 똑똑똑똑 거리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손님 오셨구나라고 딱 아무렇지 않게 태웠죠 그 손님을. 그래가지고 손님 저 마산 가시는 손님 맞으시죠? 이러니까 예 맞습니다 해갖고 손님 그 마산 어디로 가드릴까요? 그러니까 마산에 장례식장이 하나 있어요. 저 중앙 무슨 장례식장이 하나 있는데 네. 근데 솔직히 택시기사라도 좀 피하고 싶은 손님들이 가까운 장례식장이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 금방 내가 내려드리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장거리에 장례식장을 만약에 가게 되면 일단 장례식장 간다는 자체가 분위기가 어두운 분위기잖아요. 그 장소 자체가. 그래서 가는 동안 웬만하면 손님이 말을 안 걸으면 제가 먼저 말을 안 걸어요. 네, 그래갖고 마산까지 가는데 장례식장인데 그냥 말 안 하고 조용히 노래 잔잔하게 틀고 가야겠다 싶어갖고 싹 가고 있는데 근데 의외로 손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갖고 손님이 뭐라고 처음에 말을 걸으셨냐면은 혹시 기사님은 뭐 예약 잡으면 어디든 다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당연합니다. 뭐 북한만 아니면은 뭐 다 가드립니다. 이러면서 솔직히 북한 내가 못 가니까 북한 말고는 뭐 딴 건 다 어허. 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러면서 그러면은 다음에 저랑 같이 가시면 되겠네 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말 듣고 이 손님 장거리 많이 다니는 것 같다 싶어갖고 내가 그 손님한테 한 번 더 떴죠. 이 손님은 내 단골로 만들어야겠다 싶어갖고 손님 뭐 혹시 장거리 어디 많이 다니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거는 아닌데 조만간 멀리 갈 일이 생겨서 기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라면서 일단 알겠다면서 하고 그 대화가 끝이 났어요. 근데 그 대화가 끝이 났는데 제가 일하는 그 지역에서 마산까지 가는 그 길은 부산 일반 도로가 아니라 무조건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요. 가는데 뭐라 해야 되지? 이게 환경 변화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그냥 쨍쨍한 날이면 쨍쨍한 날이고 비 오는 날이면 비 오는 날이잖아요. 근데 진짜 흔히 말한 요즘 말처럼 국지성호처럼 내가 한 몇 메다 가는데 비가 오다가 갑자기 그치고 갑자기 몇 메다 앞에서 안개가 습기처럼 확 차고 그런 길이 진짜 완전 그냥 가는 동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를 뭐 많이 겪을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도 있겠다 싶어서 갔죠. 가다가 그 손님분이 이 전기차를 제가 모는데 전기차를 타다 보면은 뒤에 손님들이 멀미를 많이 해요. 그래갖고 잠깐 휴게소 좀 들리면 안 되겠냐고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휴게소 있으니까 세워드릴게요 가지고 휴게소를 잠깐 들렸어요. 들렸는데 후배님도 운전하시다 보면은 저녁에 휴게소 가면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요. 예.
맞죠. 진짜 어두컴컴하고 뭐 푸드코트 다 문 닫아져 있고 맞아요. 이러니까 당연히 그런 분위기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어? 내가 택시에서 그 손님을 내려드리고 나도 이제 화장실 가고 해야 되니까 내려서 화장실을 가는데 가는 동안 사람들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표정도 없고 옷도 다 검은 옷을 입고 있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게 저녁 휴게소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진짜 이질감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 공간 자체가.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일단은 그 공간이 이질감 들어도 뭐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차로 돌아와가지고 앉아있는데 손님이 안 와요. 네. 그래갖고 안 오길래 계속 기다려다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걸었을 때 그 손님 전화 핸드폰이 없는 번호라고 뜨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이 뭐지? 내 분명히 오늘도 통화하고 다 통화하고 했는데 왜 없는 번호라고 뜨지? 이러면서 한 3-4통 걸어가지고 예. 계속 없는 번호라고 뜨길래 이거 이까지가 목적지였는가 봐. 흔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택시들이 그 택시 타가지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목적지가 이까지인갑다 싶었는데 갑자기 뒷문을 열고 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다행이다 싶어갖고 근데 그건 안 물어봤죠. 그분한테 뭐 번호가 없는 번호인데 이런 건 안 물어봤죠. 왠지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 상태로 쭉 가가지고 목적지에 장례식장에 내려드렸어요. 내려드리고 돈도 다 받고 저는 다시 부산으로 돌아서 내려오고 이제 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돌아서 내려오는데 어떤 그 기후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좀 달랐던 게 뭐냐면 그 환경 기후 변화가 있다가 내가 그 특정 터널을 뚫고 나왔는데 비가 엄청 거세게 오는데 낮에 비를 보면은 이게 비가 황사비인지 그냥 일반 비인지 구분이 가요. 색깔이. 황사비는 누렇잖아요. 근데 저녁에 비를 보면은 그냥 물방울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비가 막 억세게 오는데 너무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비가 너무 오는데 그래갖고 내가 이제 좀 집중을 해야겠다. 전기차는 비 올 때 너무 위험하니까 집중을 해야겠다 하면서 앞을 제대로 보고 가고 있는데 비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는 것 같다 싶어갖고 창문을 살짝 열어갖고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봤는데 예. 그 비가 물이 아니라 피더라고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늘에서 피가 내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피라는 걸 딱 느끼는 순간 이건 내가 미친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서 일단 여기서 빨리 벗어나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고 달렸는데 저 앞에 부산 톨게이트가 딱 보이는데 거기 다 갈 때쯤에 부산 톨게이트가 정말 환하게 비치더라고요. 와 이제는 내가 살았다 싶어갖고 부산 톨게이트만 지나면 왠지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부산 톨게이트를 도착했는데 잠에서 깼어요. 이해 가세요? 잠에서 깼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마산을 간 적도 없고요. 예. 제가 잠에서 깬 곳은 그 예약한 손님 집 앞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 손님한테 제가 연락을 드렸거든요. 손님 죄송한데 오늘 예약한 거 정말 죄송한데 진짜 못 갈 것 같다고 제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좀 이거 못 갈 것 같은데 다른 택시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아니면 뭐 다른 콜을 잡아서라도 가시라고 하고 그 예약을 취소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정확하게 3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날짜 기억나세요? 맞아요. 3월 30일. 예. 근데 장례식장을 간 건 4월 3일이에요. 보통 우리나라는 3일장을 치르죠. 근데 3월 30일 날 예약을 잡고 4월 3일 날 장례식장을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생각해봐서 아는 건데 그 기간이 뭐래도 5일, 6일 차인데 장례식장을 5일 뒤에 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와, 미쳤다. 소름 막 쫙쫙 끼치네, 지금. 그리고 번외로 돌비님이 저한테 아까 카톡으로 여쭤봤잖아요. 예. 혹시 이런 개이한 일을 겪은 게 언제부터였는지 여쭤봤었는데 맞아요. 왜냐면, 아니, 그냥 네. 택시기사를 한다고 이런 걸 느끼고 보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거는 좀 짧으면서도 조금 중간 정도 얘기인데 야, 예. 이제 초등학교 때 복도식 아파트 보면은 주방 창문이 거진 웬만하면 다 복도 쪽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복도 제일 끝에 살았거든요. 예. 복도 제일 끝에 살았는데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처음으로 그 가위라는 거 눌려봤어요. 아, 거기서, 예. 가위를 눌렸는데 보통은 사람이 이렇게 몸이 안 움직이고 이런 걸 가위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몸이 안 움직인 거는 둘째로 치고 배경이 제가 나온 초등학교 배경이었는데 제 주변에 파란 색깔 사람 형체가 한 20개, 30개가 이렇게 쭉 펼쳤어요. 근데 목소리가 그 여러 사람이 말하면 샤브샤브샤브샤브
섞이는 목소리 있잖아요. 그 목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몸을 못 움직였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깨어났는데 저 형이 있는데 형한테 말을 했어요. 말을 하니까 그건 대충 저희 형들은 다 똑같죠. 막 다 그 개꿈이다. 믿지 마라 이랬는데 그 뒤부터 그 아파트에 일이 있었는데 보통 아파트가 제가 살던 데가 저녁 11시가 되면은 복도가 불이 싹 다 꺼져요. 네. 다 꺼지는데 11시 반만 되면은 저희 집 그 부엌 창문에 누가 서 있어요. 항상. 누가 서 있는데 저희 형도 맨날 저녁 늦게 밖에 나가고 저희 아버지도 밖에 나가고 저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네. 이 창문을 열어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엌 창문이 그게 성인 남자의 한 어깨 정도 오는 높이의 창문이라면은 그 옆에 창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옆에 창문이 컴퓨터방이랑 연결돼 있는 창문인데 거기는 사람 얼굴이 보이려면 뭐래도 키가 한 2m 50에서 3m는 돼야 돼요. 얼굴이 보이려면. 네. 근데 제가 어느 날 컴퓨터방에서 컴퓨터 영화 틀어놓고 잠이 들었었는데 이게 초등학교 때 보면은 이불 덮고 자다가 거들나면 무섭잖아요. 그럼요. 예, 괜히 뭔가 있을 것 같고 그래갖고 이 걷기 무서워가지고 슬금슬금 이렇게 하는데 위치 구조를 말해드리면은 제 발 쪽이 복도도 창문이고 제 머리 위에 옷장 거울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불을 살짝 걷으면서 거울을 먼저 봤어요. 복도에 혹시나 누가 내를 쳐다보고 있나 없나 싶어갖고. 그래갖고 거울을 싹 봤는데 당연히 거울에 뭐 없죠. 네. 복도에 뭐가 없고. 그래서 이거면 됐다 싶어갖고 이불을 싹 걷어내렸는데 복도에서 진짜 정확하게 어떤 한 여자가 진짜 딱 목 넘게 그냥 똑바로 창문에 서가지고 내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 말을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냥 얼굴이 정말 시꺼먼데 눈, 코, 입이 다 보여요. 근데 그 귀족분들이 막 얘기하시는 분들 막 들어보면 눈이 그냥 아예 다 새까맣다. 그 다음에 뭐 눈이 점 하나 찍혀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 눈이 아니라 그냥 눈이 안 보여요. 그냥 눈이란 형체가 없고 그냥 눈, 코, 입, 이목구비는 똑같이 있는데 눈은 아예 보이지가 않고요. 뭔가 마네킹이 까만 것처럼. 네. 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바로 기절을 했거든요. 기절을 하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솔직히 사람이 기억은 하잖아요. 그거를 암만 기절을 했다 해도. 그래서 꿈이거나 아니면 내가 악몽을 꿨나 싶어서 이렇게 복도를 나가면은 그 창문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창문에 머리카락이 엉켜 있어요. 몇 개가. 그때 이후로 그 집을 팔고 바로 이사 갔습니다. 와. 그때가 제가 제일 처음 귀신을 봤던 그거고요. 이거는 거기에 머리카락이 있을 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왜 거기 높이가 3m인데. 섬뜩하네. 근데 그 집에서 얘기가 하나가 더 있긴 한데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형이 저랑 나이 차이가 조금 나요. 한 5살 차이인데 저희 형이 그때 고등학생이었죠. 그래서 그때 저희 부모님이 집에 잘 안 들어오시고 저희 형이랑 둘이서 좀 집에서 생활을 많이 했는데 저는 거실에서 자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방에서 자면은 무서운 일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거실에서 이제 TV 보면서 자는 걸 되게 좋아해서 TV 보면서 잠들었는데 제가 항상 잠을 깰 때는 TV가 꺼져 있어요. 꺼져 있는데 뒤로 돌아보니까 어떤 여자 한 분이 제 뒤에서 등을 돌리고 주무시더라고요. 오. 근데 당연히 의심할 건 저희 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집에 여자를 데리고 올 사람이 저희 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왜 데리고 왔는데 만나 내 옆에 지어노 이러면서 그래서 짜증내고 막 있었는데 네. 그 다음날이 또 되고 또 그 다음날 이틀째 지나는 날 거실에서 제가 TV를 보다가 잠들었는데 잠들고 딱 눈 떴을 땐 또 TV가 꺼져 있어요. 그리고 뒤로 돌아봤는데 그 여자분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시선이 천장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자고 있으면 눈을 감고 있겠죠, 당연히. 하고, 데리고 가고 또 대우는갑다 싶어갖고, 그 다음날 제가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님, 여자친구나 여자를 데리고 왔으면은, 형이 옆에 재워야지. 왜 자꾸 내 옆에 재우냐면서, 막 그러니까 형이 갑자기 당황하면서, 니 정신 이상하냐면서, 예. 뭔 소리 하냐면서, 내가 집에 데리고 왔으면 내 옆에 재우지, 니 옆에만 더 재우냐면서, 막 그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고, 이거 아닌데 싶어갖고 내가 그걸 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야, 니 그러지 말고, 앞으로 니 방에 자라. 그 실에서 자지 말고, 니 방에 자라. 이래갖고, 알겠다 싶어갖고, 그 다음날, 제가 제 방에서 잤죠. 그 다음날부터는. 네. 그래서 자는데, 그날도 왠지 느낌이 정말 쎄한 거예요. 저는 항상 잘 때 보면은 옆으로 돌아서 자거든요. 그래갖고, 느낌 진짜 쎄한데, 이거 뒤돌아보면 왠지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못 돌아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사람이 호기심이라는 게 돌아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암만 무서워도 왠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마음을 딱 찰나에 드는 순간에 제 등을 손톱으로 누가 톡 쳐요.
그 알죠? 여자 네일 했을 때 그 손톱 뾰족한 걸로 정중앙에 콕콕 찌면 소름 끼치잖아요. 아우 소름 쏟아가지고 뭔데 하면서 딱 돌아봤는데 그 여자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 눈은 진짜 새까맣고 흑색 구슬처럼 동그랬어요. 근데 입에서는 그런 주문 같은 거 있잖아요. 샤바샤바샤바 같은 막 그런 소리를 내한테 막 하거든요. 그때 거품 물고 기절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못 봤어요. 경험이 많으셨던 분이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정말 많아가지고. 이야, 브레이크님의 직업괴담과 그리고 또 개인적인 경험담까지 같이 한번 저희가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또 섬뜩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방금 브레이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이분이 첫 번째 해주신 이야기도 정말 섬뜩하고 무서웠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가 올라오면 꼭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